안녕 친구들, 코텍스TV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썰방 바로 이라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라크에 4년 정도 몸담고 있으면서 직접 느꼈던 부분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라크 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상보안을 그만두고 육상보안을 옮기면서 회사 내에서 이라크를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관련 SOP, 국가 이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암기했죠. 그리고 2012년 11월 처음으로 이라크 땅을 밟습니다. 당시에 두바이에서 환승하여 바그다드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정말 설레었어요. 앞으로 바그다드 공항을 마이압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내에는 현지인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지만 딱 보면 컨트랙터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종업계의 기운이 느껴지는 서양인들도 제법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동급이다. 이제 앞으로 나한테 건들면 다 끝이야 라며 바이압에 도착할 때까지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습니다. 당시 바이압은 리모델링 되기 전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좀 작았어요. 굳이 비유를 하면 지금의 김포공항 국내선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3-4년 전서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커지긴 했지만 사이즈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다음에 나가니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제이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 제이크야 라고 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이 지읒 같은 곳을 빨리 나가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제가 있을 회사의 옵스 매니저였던 앤디라는 영국인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마르고 굉장히 시니컬한 영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친데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 첫 인상은 굉장히 차갑고 까칠해 보였습니다. B6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루트 아이리쉬를 지났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루트 아이리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동명의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앤디가 당시에 워낙 까칠해 보여서 얼마나 걸릴지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해상에서 깨우친 일종의 기싸움? 그런 건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면 좀 우습게 보일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정막이 흐른 채 회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은 바이압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알자드리아라는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사무실과 숙소가 같이 있는 빌라였어요. 1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 2층은 컨트랙터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던 사이즈가 꽤 컸던 빌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갔죠. 먼저 옵스 디렉터였던 테드, 미국인이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 리더였던 사키, 남아공 출신이고 굉장히 빅마우스였습니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밌게 잘하고 아무튼 재밌는 친구였어요. 얘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면 얘가 이라크에서 사고를 쳐서 이라크 깜빵에 구치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도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구치소에 하루 반 정도 갇혔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 리더였던 브루만, 마찬가지로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주말이나 금요일, 보통 무슬림들은 금요일,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휴일이니까 금요일 날에 항상 스테이크나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라키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패스하겠습니다. 가볍게. 처음에 바그다드 생활은 너무 단조로웠어요. 특별히 하는 거 없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미팅하고 사무실 와서 회의하고 또 플랜 세우고의 연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씩 나가는 PSD를 제외하고는 외출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추진했던 큰 계약건이 있어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그 큰 프로젝트에 쏟아 부어야 했기 때문에 밖에 외출은 가급적이면 삼가했습니다. 실제로 또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로테이션이 끝나서 한국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짧은 휴가를 보내고 다시 이라크로 돌아갑니다. 2013년 3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 6개에서 7개, 67개의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바그다드에 입국하여 그들을 PSD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입니다. 고객들은 IZ, 그 IZ가 뭐냐면 예전에 흔히들 알고 있는 그린존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IZ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IZ에 위치한 호텔에서 전시회까지 이동 중에 큰 폭발음과 함께 저희 차량으로부터 약 700m, 600~700m 정도 앞에 되는 데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B6 안에서도 진동과 파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폭발이었죠. 저는 속으로 ID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폭발이 있은 후에 AK-47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나서 주변 일대가 비명의 아비규환이 돼서 서둘러 B6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클라이언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B6를 서둘러 움직여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전에 설정한 세이프 헤븐에 드랍오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먼저 가 있던 클라이언트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차량이 갔지만 그 클라이언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입씨름을 했지만 결국엔 안 갔어요. 그 고객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이라크, 바그다드에 왔는데 자신들은 그 방산 전시회 박람회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고객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왔는데 난 여기서 갈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여기 죽어도 여기 남아 있겠다. 라고 굉장히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선 클라이언트들이 버팅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저하고 다른 팀장들과 함께 팀들은 한 2개에서 3개 팀들은 그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다시 트랜지션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라크 주요 관련 인사들, 이라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아무튼 무기나 그런 장비, 군용 장비나 경찰 장비를 사기 위해 왔었던 고객 바이어들은 이미 총알같이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정작 박람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서포트를 해주는 로컬 현지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처음이자 마지막 ID 공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ID 경험이었습니다.